안녕하십니까, 오성만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요 근래 계속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거의 찍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했던 분들은 없었겠죠? 제가 유튜브 촬영을 못해가지고 하여간 좀 바빠가지고요. 요즘에 유튜브 촬영을 거의 못했는데 저번에 제가 그 원숭이띠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태어난 월로 보는 태어난 월로 보는 건데요. 오늘은 닭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이라는 거는 자축인묘로 치면은 유라는 동물을 가리키죠. 유라는 글자를 가리키는데 이 유가 닭을 가리키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해, 자, 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이렇게 12마리 동물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마리 동물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 자라는 동물은 뭐냐면은 쥐를 가리켜요. 쥐를 가리키는데 자정 이러죠. 그래서 이게 쥐라는 동물을 가리키는 거는 12시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12월 달을 가리켜요. 12월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라는 동물은 쥐를 가리키고 12시를 가리키는데 이 소라는 동물이 바로 옆에 있죠. 동물이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는데요.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12마리 동물들을 달리기를 시합을 해봤더니 소가 원래 황소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소가 1등 부지런해가지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쥐라는 동물이 그 소의 황소 뒤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꼴대를 먼저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자가 1번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유래인데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이라는 거는 두 번째 동물이죠. 그래서 얘를 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가 12시니까 2시간씩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새벽 2시가 돼요. 새벽 2시. 그리고 계절로는 1월달을 가리킵니다. 자, 인이라는 동물은 2월달이 되겠죠. 묘는 3월달, 진은 4월달을 가리키는데 이 진이 뭐죠? 우리가 용을 가리켜요. 동물로는 용을 가리키고요. 묘라는 거는 토끼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이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우리가 진지 드셨어요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시간상으로 아침 8시를 가리키는 동물이 용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태어난 닭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절로는 가을을 가리키는 달이고요. 계절로 가을이고요. 여기가 4월이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8월. 얘가 9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계절을 닭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닭이라는 동물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일단 가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시간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간으로는 여기가 12시가 되겠죠. 오시가 우리가 정오의 데이트 그러잖아요. 12시. 그러면 얘가 2시, 얘가 4시, 얘가 6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 묘가 아침 오전 6시를 가리킨다 그러면 유라는 동물은 저녁 오후 6시를 가리키는 동물이 닭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닭띠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가을의 기운과 저녁 6시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묘진이라는 기운은 봄의 기운이고요. 신유술이라는 닭이라는 기운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더 어른스럽겠어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가 더 어른스러울까요? 원숭이, 닭, 개라는 동물들이 더 어른스러울까요? 자, 가을이고 오후라는 거는요, 이쪽 친구들이 더 어른스러운 거예요. 이쪽은 어린 새싹들이죠? 이제 봄이 되면은 어린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린애들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어린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계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태어난 띠로 닭띠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막 명랑하고 그럴 거는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활을 하고요. 누가 봐도 좀 어른스럽다라고 딱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닭띠로 태어났을 때 그렇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닭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으면요. 부드러운 맛보다는 오히려 어른스럽고 조금 노티난다고 봐도 되겠죠? 노티나는 게 닭띠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맛은 인묘진이라는 호랑이, 토끼, 용띠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부드럽고요. 더 활기차고요. 얘네들은 활기찬 것보다는 오히려 가을에는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른스럽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닭이라는 띠로 태어나서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동물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운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큰 틀로 보자고요. 닭이라는 친구로 태어났어요. 닭이라는 친구로 태어나서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태어났다고 보자고요. 자, 이건 해자축은 겨울을 가리킵니다. 이 해라는 거는요, 입동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11월 달을 가리키고요. 이 술이라는 거는 여기가 9월이니까 당연히 10월이겠죠? 10월이고 시간상으로는 저녁 8시를 가리키는 게 이 술일, 멍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멍멍이라는 기운은 10월 달의 기운과 저녁 8시의 기운을 함께 갖고 있는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동물 하나를 딱 봤으면은 돼지띠다 그러면 돼지라는 동물의 특성도 갖고 있지만 양력 11월의 기운도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밤 10시의 기운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동물 하나, 토끼 그러면 토끼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역학을 공부하실 거면은요. 토끼라는 기운과 3월이라는 기운과 아침 6시의 기운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숭이의 기운을 갖고 있어. 자, 원숭이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원숭이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태어나면은 어때요? 주름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거잖아요. 애늙은이 같지만 어른스러움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활기찬 것보다는 오히려 애늙은이 같은 기운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원숭이띠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시간상으로는 오후 4시의 기운과 8월달의 기운. 8월달에 이제 우리가 사과나무 그러면 사과나무를 이제 막 추수하려고 준비하는 시기죠. 그런 기운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원숭이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닭띠가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닭띠가 인묘진이라는 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닭띠가 사오음이라는 여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라는 거는요. 이 명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음력입니까? 음력 아니에요. 절기이기 때문에요. 거의 양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4일 정도부터 5월 4일이나 5일날 보시면요. 우리 달력에 이 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절기상으로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파 그랬다고 바로 여름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이 인월이에요. 인월이면 지금 2월 달이죠? 그러면은 춘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봄이 왔어요? 봄 아니잖아요. 아직도 춥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절기라는 거는요. 옛날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절기를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의 봄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 세상에 내려올 때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라는 거는 이파를 가리키는데 아직도 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달이 돼야지, 6월 달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4라는 뱀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5월 달에 태어났다는 거는 여름의 기운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닭이라는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겨울에 태어날 수도 있고 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을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 닭이 겨울에 태어나서 안 좋다, 닭이 여름에 태어나서 좋다가 아니라 어떠한 기운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닭이라고 본다 그러면요, 내가 닭이라는 동물이 가장 최정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죠?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이라는 기운이 여기에 이렇게 최정상이라고 본다 그러면요, 닭의 반대편은 누구예요? 토끼죠? 그러면 토끼라는 기운은 여기가 플러스라고 보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토끼라는 기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완전한 반대 기운이죠. 그럼 묘가 뭐죠? 묘가 봄이라 그랬죠? 여기가 봄, 여기가 가을,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이죠. 그러면 만약에 닭이라는 띠로 태어났는데 내가 봄이라는 기운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절이에요? 못하는 계절이에요? 나를 숙이고 살려는 거죠. 나 닭 아니지롱 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봄이라는 계절에 태어났다면 봄이라는 계절에 여기가 인묘진월이라는 2월, 3월,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플러스 같이 살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같이 살려는 거예요? 자, 플러스 같은 생활은 뭐죠? 나를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걸 얘기하고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극적.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묘라는 3월 달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나 닭이지롱 해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환경에서 이 월지를 우리가 여기를 국가, 이거를 사회, 이거를 나, 이거를 집 바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4개의 기운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회생활이잖아요.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인묘진이라는 마이너스 같이 생활을 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가 되는 거예요.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전화가 오시면요, 아, 제 팔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대요. 사주팔자는요, 좋고 안 좋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플러스처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환경도 있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양 활동을 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언제? 이 마이너스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내가 소극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소극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지 소극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팔자의 분수를 지켜라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의 분을 알아가는 게 사주팔자라고 보시면 돼요. 팔자를 봐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은 거는 진짜로 20세기의 사주를 보는 논법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지금은 내가 내 팔자의 분을 지켜서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명리라는 거는요, 자기 팔자의 분을 알아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닭이라는 친구를 갖고 태어났는데, 닭이라는 기운이죠? 내가 여기 닭이라는 거는 내가 국가적으로 이 닭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닭이라는 친구를 치면은 내가 올 한 해의 기운이 이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를 치면 사회적으로 그랬다라고 봐도 되고요. 여기를 건들면 내 자신이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자식 자리라 그래서 자식이 그렇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가 흔들리는 기질이 있는데 어느 궁이 흔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변을 반대로 하고 그 궁의 중심으로 사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닭띠예요. 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가 사가 되고요, 여기가 뱀이 되고 여기가 축이 됩니다. 자, 그 논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4살 터울은 좋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처럼 이 닭이라는 친구는 뱀에서 이 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닭은 소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또 뱀으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살 터울이라 그래요. 뱀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닭이죠. 또 닭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소죠. 소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경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야,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야, MBC 보자 그러면 MBC를 볼 수 있는 게 누구다? 뱀과 닭과 소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닭이라는 주인공을 입장에서 보면 이 뱀이라는 친구가 닭한테 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닭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가을에 추수, 어른스러운 거고 추수하려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친구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을을 지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닭이라는 친구는 뱀이라는 친구는 닭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고요. 이 닭이라는 친구는 소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축에서 보면 축, 임묘진이 되겠죠. 임묘진은 가장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플러스를 가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내 기운이 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은 어린아이들의 기운, 어린아이들 같이 살면 좋다라는 거예요. 젊게 살면 좋다라는 거예요. 젊게 살면. 자, 이쪽은 어른스럽게 살면 좋다라는 거겠죠. 여기는 어린아이의 기운이니까 막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거고, 여기는 임묘지는 노인네 같이 살면 좋겠죠. 왜? 나를 드러내지 말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뱀이라는 기운은 뭐예요? 사오미 해가지고 여름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 뱀, 말, 양은 여름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닭띠가 사오미라는 여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 여기에 사오미라는 여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혈기왕성하게 어린아이들 같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려는 거죠. 누가 주인공 같이? 내가 주인공인 양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집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굉장히 게으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닭띠로 태어나서 여름에 내가 태어났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인생을 살면 어떤 거라고요? 내 팔자의 분을 지키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면 좋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 같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기르라는 게 여기 사오미라는 여름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활동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이 사오미를 우리가 화라 그래요. 불. 그죠? 화가 불이잖아요. 불화 이러죠. 그래서 불을 가리키는데 이 유라는 거는 가을을 가리키면서 오행적으로는 금을 가리켜요. 쇠금 이러죠. 그래서 불로 쇠를 조련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자에 닭이 사오미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우리 명리에서는 금과 화가 만났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금화교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화교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금화교역이 돼 있다라는 거는 쇠가 있는데 이 쇠를 불로 조절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난 사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능력이 인정되는 사회, 잘난 사회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이 사오미 계절에 태어났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남들 눈에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 멋져 보여야 되고 인기를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오미 계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닭띠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는 없습니다. 좋다 안 좋다로 자꾸 규정을 지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사오미를 태어났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활동적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플러스니까요. 내가 주체가 돼도 되고요. 적극적으로 게을름 피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분수에 맞게 잘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인묘진화를 했죠. 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땅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땅굴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보여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안 보이죠? 내가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남들 앞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인묘진이라는 봄에 태어났어. 닭띠로 인묘진이라는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를 좀 감추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막 나서지 말고 반장부반장 이런 거 하지 말고 뒤에서 그냥 뒤따르면서 가면은 좋다라는 거를 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유에서 술 해자축이 되겠죠.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태어났어. 그러면 닭띠가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태어났다면 이쪽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은 올라가는 계절, 이쪽은 내려가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린 아이처럼 살라 그랬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른스럽게 살려는 거예요. 야, 방정 떨지 말고 까불지 말고 이제 좀 어른스럽게 활동을 해라 이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는 여기는 적극적이고 플러스는 적극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스럽게 활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스럽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최정상에 올라봤으니까 그 노하우를 이 젊은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닭으로 태어났는데 신유술이라는 가을에 태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숙살직이에요. 온니 나밖에 모를 수도 있고요.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VIP 멤버들하고만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게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거기에다가 신유술이라는 기운은 여기 최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4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사오미, 여기가 신이잖아요. 신유술. 자, 이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 본토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 사람이 전라도나 뭐 경상도로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은 서울에 그냥 있는 거고요. 부산 사람은 경상도에 그냥 있는 거고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라는 거는 어디예요? 신유술에서 가을에서 가장 중심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닭의 9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가을에니까 만약에 뭐 전라도다 그러면 전라도의 광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중심가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내가 쓰고 있는 무기, 가을의 무기를 계속 연결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부산 살다가 뭐 광주로 이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광주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광주에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광주에 있는 거고요.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냥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냥 연결해서 가는 게 이 가을에 닭띠가 가을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의 가진 기운을 그대로 최정상에서 잘 쓰고 있는 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이죠. 제가 유튜브를 좀 빨리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거의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월 15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제가, 서면이에요. 서면에서 내정법을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 내정법도 굉장히 많아요. 뭐 박일호 선생님 논법도 있고, 그냥 사주 명리로 보는 논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백초 귀장술도 있고, 여러 가지 논법이 있는데요. 그 논법들을 제가 추스려서 저만의 논법을 2월 15일 날 토요일 날 부산 서면에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한 6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010-2305-5752입니다. 5752 5선권이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문자 주시면은 2월 15일 지금 현재 6분에서 7분 정도 예약이 돼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강의 보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010-230-5752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전화보다는 문자로 주세요. 제가 문자를 좋아합니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4일 날은 동방대학교에서 이제 봄학기 개강을 하는데요. 15주 수업이에요. 15주 수업이고, 궁성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성론은 뭘 얘기하냐면요. 원래 그 하건충 선생님의 궁성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월일시로 해서 연의 비견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겁재가 있을 때, 식신이 있을 때, 재성이 있을 때, 관성이 있을 때, 인성이 있을 때 해가지고 10개의 성분이 있죠. 육친에서 10개의 십신이 있는데요. 그 십신이 이 연간에 있을 때하고 여기 뭐예요? 연지에 있을 때, 연지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재성, 관성, 뭐 인성 해가지고 편인, 정인 어느 성분이 왔을 때 바로바로 통분하는 법을 가르쳐 볼까 합니다. 15주 수업으로 해서요. 그 육친 먼저 이제 이게 초보 과정이다 보니까 육친부터 제가 쉽게 이해하는 법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 연지, 월간, 월지에 그 육친이 왔을 때 바로바로 통변하는 법. 하건춘 선생님의 논법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명리적으로 연월일시 관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3월 4일 날에 하는 거는 이거 15주 수업이고요. 금액은 평생교육원이다 보니까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15주 수업에. 대신 2시간 반 정도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광고에는 아마 16주로 나가 있었는데 15주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시간 30분 수업으로 진행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동방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대학로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로 근처에 그 한성대 입구 지하철역에서 내리셔가지고 타고 오시면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닭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잠시만 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 묘월에 태어났을 때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시간이 되면은 바로 물 한 잔 먹고 바로 나가고요.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내일 찍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